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전화 한 통으로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전화 사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김영희 할머니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땡땡은행입니다. 할머니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가 발견됐어요. 누군가 할머니 카드를 복제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은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은행에서 이런 전화를 할까요? 은행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전화로 묻지 않아요. 더욱이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절대 진짜 은행이 아닙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다행히 잠깐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라고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직접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그런 일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께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할아버지 저예요. 차 사고가 났어요. 상대방이 많이 다쳐서 병원비랑 합의금이 급해요.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마시고 할아버지가 도와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목소리가 손자 같기도 하고 울먹이는 소리에 할아버지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어요. 하지만 잠깐 정말 손자가 맞을까요? 사기꾼들은 SNS나 인터넷에서 가족 정보를 미리 알아내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래 알겠다. 그런데 내 생일이 언제지?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뚝 끊어져 버렸답니다. 진짜 손자라면 자기 생일을 모를 리 없잖아요. 최순자 할머니는 더욱 황당한 경험을 하셨어요. 검찰청 수사관 김대리입니다. 할머니 명의로 통장이 여러 개 만들어져서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요. 결백을 증명하려면 할머니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해요. 검찰청이라고 하니까 할머니도 무서워지셨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수사가 필요하다면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와서 신분증을 보여주며 정식 절차를 밟아요. 할머니는 제가 직접 검찰청에 가서 확인해 보겠어요 라고 하시니까 안 돼요. 그러면 수사에 지장이 있어요 라고 말리더래요. 이상하다 싶어서 112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그런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정말 순 할아버지께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할아버지께 의료보험 환급금 30만 원이 나왔어요. 받으시려면 ATM 기계 앞으로 가세요. 전화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라는 전화가 왔어요. 환급금이라니 좋은 소식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깐 정말 보험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환급금을 줄까요? 그리고 왜 ATM 기계로 가라고 할까요? 진짜 환급금이 있다면 집으로 우편이 오거나 직접 공단 사무소에 가서 받는 거예요. ATM 기계에서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보내는 것밖에 안 돼요. 다행히 할아버지께서 이상하다 싶어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 보니 그런 환급금은 없다고 하더래요. 김말순 할머니는 저녁 시간에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전기요금을 3개월째 안 내셔서 내일 오전 10시에 전기를 끊을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연체료까지 합쳐서 8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연결하는데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요라는 전화를 받으셨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전기요금은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데 체납이라니.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한전에서 정말 이렇게 갑자기 전화해서 내일 끊는다고 할까요? 진짜로 전기요금이 밀렸다면 먼저 고지서가 여러 번 왔을 거고 끊기 전에도 미리 통지서가 와요. 그리고 납부는 금융기관이나 편의점에서 하는 거지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지 않아요. 할머니께서 검침표를 확인해 보니 요금이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었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께는 정말 무서운 전화가 왔어요. 국세청 체납과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세금을 안 내셔서 내일부터 계좌가 압류됩니다. 지금 당장 체납된 세금을 다른 계좌로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이 모두 동결돼요. 할아버지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셨는데 체납이라니 깜짝 놀라셨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국세청에서 세금 체납 통지를 전화로 할까요? 그리고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고 할까요? 국세청은 세금 체납이 있으면 반드시 우편으로 공문을 보내요. 그리고 납부는 국세청 계좌나 가까운 은행에서 하는 거지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께서 국세청에 직접 전화해보니 체납 내역이 전혀 없으셨답니다. 이영재 할머니께는 오후 늦게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큰아들이에요.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어요. 경찰서에 있는데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금 당장 보내주셔야 해요. 빨리 안 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아들 걱정에 가슴이 뛰셨어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진짜 아들이라면 왜 본인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전화할까요?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금을 그렇게 급하게 보내야 할까요? 할머니는 알겠다. 그런데 아들 전화번호로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상황이 안 돼서 통화 못해요라고 하더래요. 할머니께서 직접 아들에게 전화해보니 아들은 멀쩡히 회사에서 일하고 계셨답니다. 조순덕 할아버지께는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전화가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셨어요. 상금 10억 원을 받으시려면 세금하고 수수료 200만 원을 먼저 보내주셔야 해요. 와, 로또 1등이라니. 할아버지도 잠깐 기뻤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로또를 산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당첨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금을 받는데 왜 돈을 먼저 보내야 할까요? 진짜 로또에 당첨되면 복권방에 가서 확인하고 복권을 가져가면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바로 줘요. 미리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복권을 언제 어디서 샀는지 말해보라고 하니까 전화가 끊어졌답니다. 김점순 할머니께는 보건소에서 연락드립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해드려요. 검진 예약을 위해서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데 주민번호하고 가족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어요? 라는 전화가 왔어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걱정되는데 무료 검진이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잠깐, 정말 보건소에서 이런 식으로 전화할까요? 그리고 예약하는데 왜 주민번호가 필요할까요? 진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안내할 때는 공문이나 안내문을 보내거나 직접 보건소에 와서 신청하라고 해요.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아요. 할머니께서 보건소에 직접 전화해보니 그런 무료 검진 프로그램은 없다고 하더래요. 오히려 그런 전화 받으시면 절대 개인정보 주지 마세요라고 당부하시더군요. 정옥순 할머니께는 교육부에서 연락드립니다. 손자분이 성적 우수 학생으로 선정되어서 장학금 100만 원을 드려요. 지급을 위해 할머니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전화가 왔어요. 손자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니 할머니 마음이 뿌듯하셨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교육부에서 할머니한테 연락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장학금을 주는데 왜 계좌 비밀번호를 물어볼까요? 장학금이나 교육비 지원은 학교를 통해서 하는 거고 비밀번호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손자한테 직접 전화해보니 그런 장학금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하더래요. 이순덕 할머니께는 밤 9시경에 급한 전화가 왔어요. 땡땡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할머니 딸분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의식이 없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보증금 300만 원이 필요해요. 가족이 오시기 전에 먼저 입금해 주세요. 할머니는 딸 걱정에 가슴이 쿵쾅거리셨어요. 하지만 잠깐, 정말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전화할까요? 응급 상황이면 119나 병원에서 직접 연락하는 게 맞고 수술비를 미리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응급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환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요. 그리고 응급실에서는 생명이 위급하면 돈 걱정 없이 일단 치료부터 해줘요. 할머니께서 딸에게 직접 전화해보니 딸은 집에서 TV를 보고 계셨답니다. 박봉순 할아버지께는 땡땡교회 전도사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교회 건축 헌금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축복하실 거예요. 계좌번호 알려드릴 테니 100만 원만 헌금해 주세요 라는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시긴 하지만 이상했어요. 교회에서 전화로 헌금을 요구할까요? 그리고 처음 듣는 전도사 목소리인데 할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짜 교회라면 교회에 와서 직접 헌금하라고 하지 전화로 개인 계좌에 송금하라고 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께서 다니시는 교회에 전화해 보니 그런 전도사는 없고 그런 헌금 요청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래요. 최영란 할머니께는 인터넷 쇼핑몰 고객센터입니다. 할머니께서 주문하신 건강식품에 문제가 생겨서 전액 환불해드려요. ATM 기계 앞으로 가시면 전화로 환불 절차를 도와드릴게요라는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는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상했어요. 그리고 환불을 받는데 왜 ATM 기계로 가야 할까요? 환불이라면 원래 계좌로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사기꾼들은 환불해드린다고 하면서 ATM 기계 앞으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 복잡한 절차를 시키면서 실제로는 돈을 빼내는 거예요. ATM 기계로는 돈을 받을 수 없고 보낼 수만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할머니께서 인터넷 쇼핑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전화가 끊어졌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께는 도시가스 안전점검팀입니다. 할아버지 집 가스 안전점검이 밀려서 오늘 안에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이 중단돼요. 점검 예약을 위해 주민번호하고 집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세요라는 전화가 왔어요. 가스가 끊어지면 난방도 안 되고 요리도 못하니까 할아버지가 걱정되셨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진짜 가스 안전점검이라면 미리 공문이나 안내문이 와야 하고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사전에 반드시 우편으로 알려주고 점검원이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와요. 할아버지께서 도시가스 공사에 전화해보니 그런 점검 계획은 없었고 그런 전화는 사기니까 조심하라고 하더래요. 마지막으로 서말순 할머니 이야기예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할머니 연금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다음 달부터 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수급권을 유지하려면 보증금 50만 원을 임시로 맡겨주셔야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려드릴게요라는 전화가 왔어요. 연금이 중단된다니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연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증금을 맡기라고 할까요? 국민연금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공문으로 알려주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사무소에 와서 직접 상담하라고 해요.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할머니께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해보니 연금 수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래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모두 다급하다고 해요. 지금 당장, 오늘 안에, 빨리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서두르게 만들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시간을 충분히 주고 차근차근 설명해 줄 거예요. 둘째,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해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어디론가 돈을 보내라고 해요. 하지만 정부기관이나 은행에서는 전화로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셋째,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못하게 해요. 비밀로 해달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가족한테도 알리지 마라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일일수록 가족과 상의하는 게 맞아요. 넷째, 감정을 흔들어 놔요. 가족이 다쳤다, 큰 상금에 당첨됐다,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들뜨게 만들어요. 그럼 이런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잠깐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시간을 줄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 다음에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은행이라고 했으면 은행에, 경찰서라고 했으면 경찰서에 직접 전화하는 거예요. 가족이 다쳤다는 전화가 오면 그 가족한테 직접 전화해보세요. 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서 생일이나 가족만 아는 질문을 해보세요.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자녀나 손자, 손녀, 믿을 만한 이웃한테 꼭 상의하세요.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 사람과 상의하는 게 맞아요. 돈을 보내라고 하면 절대 보내지 마세요. 특히 ATM 기계로 가서 뭔가 하라고 하면 100% 사기예요. ATM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고 보낼 수만 있거든요.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는 가족한테도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 소중한 정보예요.
전화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관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으로 전화하셔도 돼요. 금융 관련 사기인지 확인해 주실 거예요.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1301번도 있어요. 24시간 언제든지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 잘 들으셨나요?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졌어요. 우리의 선량함과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급하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확인해보고 가족과 상의하면 돼요. 전화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그리고 직접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평안한 노후를 지키는 일은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혹시 주변에 이런 전화를 받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조심하고 서로 도우면 이런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더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